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녹화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줌 수업을 계속해서 갑자기 왜 녹화 영상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선생님이 수행평가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녹화 영상을 준비했어요. 모든 학생들이 같은 내용을 공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행평가 제목은요, 한글의 우수성 탐구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을 잘 듣고, 보고, 읽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모두 만점 받기를 바랄게요. 추석 이후 등교하시면 바로 수행평가를 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에 수행평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니까 꼼꼼하게 보시고 준비해주세요. 수행평가 주제는요,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한글의 우수성 탐구하기.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평가는 언제 할 거냐면요. 여러분 10월 5일날 등교하시고 한 이틀 정도 선생님과 준비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보세요. 10월 7일에서 10월 8일 수요일 또는 목요일 중 하루 국어 시간에 평가가 실시가 됩니다. 평가 범위는 3-1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에서 학습했던 내용 전체가 해당되고요. 교과서, 학습지 등 이 부분에서 나오는 다양한 내용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평가 방법은요. 평가 당일 국어 선생님이 배부하는 시험지에 한글 창제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점은 20점 만점이에요. 1학기와 같죠? 네, 1점 국간인데요. 1점 국간이란 얘기는 뭐냐면 만점이 20점이면 그 다음 점수는 19점, 그 다음 점수는 18점, 그 다음 점수는 17점 이렇게 1점씩 감점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학기 때 보셨기 때문에 이제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자, 되셨죠?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평가 항목과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요. 평가 항목은 총 6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한 문제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글의 창제 배경은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문자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글의 창제 정신은 교과서에서 우리 3가지를 공부를 했어요. 이것과 더불어서 창제 이유까지 함께 묶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음 창제 원리와 모음 창제 원리는 굉장히 많이 공부하셨죠? 네, 상형의 원리, 가역의 원리, 합성의 원리 등등 이런 원리들 중에 한두 문제 정도 나올 거니까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문자와 비교한 한글의 우수성에서는 다른 문자라는 건 구체적으로 한자가 있었고요. 우리가 공부했던 게 알파벳이 있었죠. 이런 문자들과 우리 한글을 비교하고 그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우수성에 대해서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정보화 시대에 두드러지는 한글의 우수성인데요. 컴퓨터를 사용할 때라든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우리 한글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가지 평가 항목이 사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고요. 여기서 한두 문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교과서에는 없지만 학습지에 있더라도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수 있으니까 꼭 학습지도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쓰신 내용들을 어떤 요소로 선생님 평가를 할 것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글의 특성을 정확하게 설명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한글의 특성에는 한글의 특성도 있고 창제의 특성도 있겠죠. 그래서 한글 창제와 한글 자체의 특성을 정확하게 설명하였는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공부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뭉뚱그려서 하시다 보니 정확한 용어를 쓰지 않고 자기만의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만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교과서나 학습지에 나왔던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3번째는요. 설명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장과 문단의 연결 관계라든지 내용이 논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면 점수를 드릴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문맥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 중에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정확하게 사례 제시를 하셔야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페이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1학기 때 비슷한 시험을 보셨지만 그래도 또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시 문제를 선생님이 하나를 뽑아와 봤어요. 이렇게 똑같이 문제 내지 않습니다만 이런 유형으로 비슷하게 낼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 예시 자료를 보고 한글과 알파벳의 차이를 설명하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글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 요소는 두 가지예요.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이 뭘 쓰셔야 되냐면 한글과 알파벳의 차이를 제시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글의 장점을 말씀을 해 주셔야겠죠. 자, 예시를 보시면 사과, 애플, 나이, 에이지. 그래서 같은 단어인데 표기는 당연히 달라요. 문제가 다르니까. 그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 이거 교과서에 나왔던 문제죠, 여러분? 네. 선생님 딱 속으로 10초만 셀 테니까 답을 어떻게 쓰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답안 보여드릴게요. 자, 한글의 아는 아라는 한 가지 소리로만 발음하지만 알파벳 A는 A 등 그 발음이 달라진다. 따라서 한글이 영어 알파벳보다 배우고 익히기가 쉽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그었을 때 요만큼이 1번에 대한 답이에요. 한글과 알파벳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술했죠. 여기서 보실 건 발음 기호는 이 발음 기호 안에 이렇게 발음 나는 거는 발음 기호 안에 넣었다는 거 잘 보시고요. 두 번째 2번 따라서 한글이 영어보다 체계적이어서 배우고 익히기가 쉽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시면 만점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없지만 어떤 문제에는 선생님이 조건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 조건 1, 조건 2. 그럼 조건에 맞게 서술하셔야 온점을 드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 듣고 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 선생님이 설명한 수행평가 방법을 잘 읽고 보고 듣고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한글의 창제 배경, 원리, 우수성 등 한글에 대해 탐구할 마음의 준비를 해주세요. 자, 교과서, 학습지, 강의에서 다루었던 다양한 내용과 예시 자료들을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수행평가 보는 날 여러분 준비해야 될 것은 필기구밖에 없어요. 나머지 공부자료는 늘 갖고 다니실 테니까. 그런데 늘 얘기하는데 늘 한두 명씩 나오는 게 뭐냐면 연필로 쓰시는 분이 계세요. 연필은 안 됩니다. 지워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글씨가 뭉개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붉은색 펜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붉은색으로 채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붉은색 펜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검정색 또는 파란색 펜으로 수행평가 볼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꼭 필기구 안 가져와서 선생님 걸 빌리거나 친구들 걸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월 5일 등교하면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자, 우선 마스크 당연히 쓰셔야 되고요. 교과서, 학습지, 필기구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되고요. 온라인 수업 중에 교과서 필기한 내용을 꼼꼼하게 검사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 중 제시했던 과제가 있다면 모두 다 가지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끝났어요. 우리 곧 만나게 될 거고요. 줌 수업하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마지막까지 힘을 내셔서 수행평가 준비도 완벽하게 하셔서 모두 다 만점 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